안녕하세요. 분노의 참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매주 화 참고만 살 뻔했네 저자 양성이 좋은 인성교육개발원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수뚜기 이은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저는 화 참고만 살 뻔했네의 양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오늘은요, 계속두기님을 대신해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고 나왔어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다니는데 늘 항상 이제 여러 명이서 강의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얼마 전에 혼자서 강의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네. 장소가 양평 근처라 네. 제가 끝나고 네. 두물머리에 들려서 이제 요즘에 인기 있는 핫도그를 먹고 음. 잠깐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네. 순간적으로 이 짧은 시간이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소확행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쨌든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집으로 막 운전해서 오고 있는데 그 잠깐의 여유로움이 좋긴 좋았지만 나 혼자 너무 즐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있는 애들 생각도 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좋긴 했지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또 좋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뚜기님 책에 보면 네, 이 화 참고만 네, 살 뻔했네 네. 이 책에 보면은 네. 조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는 좀 조음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순간에 돌아오면서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애들이 없는 순간에 자유를 느낀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미안해지더라고요, 네. 애들한테. 그래서 네, 제 이런 마음이 어떤 건가요? 네. 불현듯이 왜 아이가 떠올랐을까? 그 전까지 즐거웠죠. 네네네. 그죠? 행복인데 왜 갑자기 불현듯이 아이들이 떠올랐을까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가면은 또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부모니까. 네, 네. 네, 밖에 나와 있을 때에는 네. 저로서 일을 네. 하고 그러지만 네. 귀가하면서 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변신하듯이 나 개인에서 부모라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네. 인식이 돼서 그런 거. 제 생각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순간적으로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가? 네. 내가 너무 나의 자유를 느꼈나? 네. 근데 이런 느낌을 네. 지난주에 또 양양 강의를 갔었어요. 네. 바닷가에 1박 2일 강의를 가니까 좋았겠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겠어. 혼자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디 좋은 데서 먹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 제가 있던 숙소의 9층 라운지에 네. 그 뷰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컵라면을 하나 사들고 음. 맥주를 한 캔을 사고 좋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있는데 좀 처량한 느낌이 들지만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앞에 있는 책과 함께 세팅을 해서 사진도 네. 찍고 그랬는데 네. 정말 좋긴 한데 네. 좋은 순간에 항상 늘 네. 자꾸 뭐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 네. 또는 아이들 어, 이렇게 떠오르는 어.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잡히네. 네네네. 두 가지가 잡히는데 일단 본인이 저에게 조음이란 것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네. 조음이란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의 주제는 분노이기 때문이죠. 네네네. 사람들이 네. 그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은데 네.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원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계산이 나한테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네. 추구하는 것들은 좋음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좋음이에요.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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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좋은 거를 추구하지 네. 나한테 안 좋은 걸 추구하는 사람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걸 추구하는 사람은 자학하는 사람이죠. 정신이 건강하진 않은 거지. 그럼 우리는 항상 좋음을 추구하고 있고 좋음에 대한 실현이 안 되었을 때 불쾌감을 갖죠. 네. 그러면 좋음이란 것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모든 용어는 오늘도 얘기합니다. 내가 쓰는 모든 용어는 정의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의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일어나고 나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말은
말이 내 삶이에요. 말이 내 삶. 그래서 모든 말은 나에게 의미 있게 가야 되고 점검되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고 하거든요. 난 또 질문을 하고 싶네. 네. 좋은 엄마라고 얘기했죠. 그죠? 좋은이라는 단어를 네, 떠올렸잖아요. 좋다는 게 뭐예요? 좋다는 게 저는 그냥 단순한 성격이라 네. 그냥 그 순간에 제가 좋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음. 그 애들을 생각을 할 때는 네. 그 좋음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드는 생각에. 네. 그래서 애들을 놓고 보면은 애들 입장에서 좋은 거, 얘네들이 뭐 잘 되는 거,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네. 잘 크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성공하고 직업적인 성공을 바라고 이런 네. 게 자녀에게 바라는 좋음이 네. 아닐까. 어. 저의 좋음이라기보다는 네. 자녀를 바라보면서 네. 바라는 좋음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잘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면서 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원하는 건 다 똑같은데 거기에 막 자꾸 뭐가 더해지나요, 제가? 그 제가 들을 때는 나 네. 뭔 말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가 잘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음인데 네. 또 애가 잘 되는 게 좋음이고.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핫도그를 먹고 걸을 네. 때 되게 좋았어. 네. 그죠? 근데 애를 생각하니까 저 좋지가 않죠. 좋지 않았어요. 네. 그죠? 좋았고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는 좋았는데, 근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네. 그게 좋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네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좋다, 좋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정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때 아이를 주고 있었던 게 더 좋았던 건가요? 네. 지금 그러지 못하고 함께 있지 못해서 내가 미안함을 느껴서 네네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는 느낌을 가진 네. 거죠. 그러면 1번 나 혼자의 시간을 갖는다. 2번 항상 나는 아이와 같이 있어야지 좋다. 네.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어느 게 좋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혼자 있을 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가 네. 뭐 아이가 없는 혼자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있고 네. 욕심쟁이인가 봐요, 제가. 그래서 네. 아이들도 있고 네. 그리고 나도 자유롭고 네.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대답이 딱딱 안 나오지. 네. 말을 막 맞추지. 네. 그거 뭘 얘기하냐면 뭘 딱 명확하게 얘기한다는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거를 극명하게 말하는 거야. 난 잘 모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이게 좋은지 명확하게 알면 이걸 좋다고 얘기할 텐데 나는 네네네. 이게 좋은지 모르는 거지. 좋은 것 같은데 좋다고 느끼고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좋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막 좋은 거 추구하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나, 좋은 아이 뭐 이렇게 할 때 그 좋은에 대한 기준들은 또 되게 자본주의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비싼 거, 큰 거, 높은 거, 네. 막 이렇게 잘 되는 거. 뭐 경제적으로 잘 되는 거. 되는 거, 뭐 이런 거를 되게 요구하지 않나요? 근데 좋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데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뭐하고 이거를 좋음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근데 얘기하고 요즘에는 근데 그걸 다 원하잖아요. 원하잖아요. 네. 그럼 볼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게 되게 많다는 거지. 그게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나는 큰 차를 타는 게 좋아. 나는 벤츠를 타고 싶어. 네. 벤츠가 좋아. 네. 네, 내가 벤츠가 좋아. 근데 벤츠를 뽑았어. 네. 근데 내가 벤츠가 감당이 안 돼. 못 살겠어. 기차 때문에. 그럼 그 차는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상황과 모든 거를 다 겸해서 보고 나서 이게 좋다라는 게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비싸고 크고 뭐 하면 평수가 넓고 이러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요즘에 생각이 사람들은. 들고 네. 일단 첫 번째 우리들이 좋음을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잣대에 의해서 좋음을 결정짓는다. 근데 거기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분명히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몰라. 그러면 그거를 모르면서 계속 좋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허상을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허상이죠. 네, 그래서 허상. 왜 옛날부터 네.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변방의 늙은이 이야기 있죠? 네, 네 글자로 뭐였더라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세용지마라는 말 있죠. 세용지마. 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들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서 내려오죠. 변방에 늙은이가 있었는데 말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머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변방에 늙은이가? 글쎄 나는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데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기와도 고마운 줄 모르나 봐. 뭐 이랬잖아요. 아들이 또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죠. 네. 그러니 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흉한 흉물이네. 그거 요즘에야 뭐 다리 부러져도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엔 다리가 부러지면 죽을 수도 네. 있었어요. 임금도 종기로 사망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이야. 아우 안 됐다. 막 이랬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글쎄 나는 뭐 잘 모르겠네. 그랬더니 저 사람 왜 저래 그랬죠. 근데 전쟁이 터져서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다 갔을 때 군대로 전쟁터로 갔을 때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쓸모가 없으니까 사람한테 이런 말 했으니까 되게 미안한데 여하튼지 그래서 가지 않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며 군대 안 끌려갔다고. 그래도 살아있잖아. 네. 내 앞에서 다리가 아프지만. 그러네요. 그때 또 말이 나가니까 또 슬프겠다 그랬는데 뭐가 슬퍼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새끼를 뵈서 짝을 지어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기억이 나시죠? 네, 들으니까 네,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삶을 이렇게 본다면 내가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음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내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네. 혹시 혹시 종교 있으세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집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를 위해 해주시긴 하는데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종교가 없어요. 저는. 그렇구나. 네. 저도 천주교인데 열심히 안 다녀요. 네. 가족은 열심히 근데 천주교도 보면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하고 나서 항상 기도 말미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 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그 말미에 보면 항상 들어가는 말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뭐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무리 짓는다는 거죠. 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을 한 거는 내가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내가 네. 좋다고 원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난 아는 거지. 근데 하느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게 뭔지 아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만 해도 좋음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잘 모른다. 그리고 그런 예는 아주 너무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제가 또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네네네. 했잖아요.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해갖고 어떤 경험이 있냐면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일단 우리나라는 좋은 학교 그럼 어딜 얘기하나요? S대요. 그죠? 스카이 이렇게 좋은데라고 네. 얘기하고 거기 들어가면 막 팜프렛도 걸고 난리가 나죠.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누구네 이장님 댁 아들, 어. 네, S대 합격 이런 거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서울도 그 학교에서 서울대 가면 팜프렛 이렇게 현수막 달아주잖아요. 서울도 걸어요. 현수막 시골만 거는 줄 알았어요. 마을에다 걸진 않지만 응. 학교에다가 걸죠. 갔다고. 스카이 갔으면 뭐 몇 명 이렇게 걸죠. 그리고 막 다 축하해줘요.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의 많은 경험 속에서는 이런저런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학부모님도 많이 만났으니까 그 아이가 그 대학을 안 갔으면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대학뿐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특별 고등학교가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죠? 특성화고 이런 특성화고가 네. 있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 말고 외대, 과고 이렇게 특화된 네네네. 고등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갔던 친구들도 본인이 중학교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거기 가서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니까 적응을 못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애가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학교를 그만둔 친구도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또 대학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입고 전혀
다른 아이가 돼버린, 심지어는 또 다른 길을 택한 이런 것도 여러 건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닫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좋다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는 네. 그 대학을 안 가는 게 훨씬 좋았죠. 좋았. 자기의 자존감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공부해도 웬만큼 따라갈 학교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도 20대 청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군대 강의를 다니니까. 네, 근데 네.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말할 때가 있는데 일단 학교는 들어갔는데 점수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뭐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 아니면 그냥 학교를 안 다니고 창업을 하고 싶다. 되게 다양한 의견을 네, 듣거든요. 네. 근데 그걸 딱 듣고 집에 왔어요. 음. 왔는데도 아 이게 그들이 좋은 걸 해야지 그들에게 좋은 거라는 걸 아는데도 집에 일단 오면은 제가 뭘부터 점검하냐면 오늘 일 공부했어? 이거를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을 보고 오잖아요. 네. 점수에 맞춰가거나 아니면은 그 대학이라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그들이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도 집에 오면은 일단은 오늘 했니? 그거 했니? 공부 그거 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학원을 많이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그래도 그냥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저도 그런 걸 시키고 있거든요. 영어까지는 아닌데 뭐 국어, 수학 매일매일 하는 학습지 있잖아요. 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막. 이게 나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아이의 내 아이의 성적 향상을 위한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지금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학교 네. 생각해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걸로 네, 생각하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삶을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뭘 좋고 나쁘고 이런 단어를 네. 좋음이란 단어도 그렇게 뭐 굳이 갖고 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면 그 단어를 갖고 있어도 좋은데 네.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것보다 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네. 그 나한테 온 것들은 거의 다 나한테 필요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내야 될 것.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로 해서 이건 좋으니까 하고 이건 나쁘니까 네. 이건 좋으니까 기쁘고 이거는 안 좋으니까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인연, 그 상황, 그 사건들은 다 뭔가 인연이 있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음의 잣대로 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좋음으로 평가할 게 아니고 이것을 만약에 내가 좋음이란 단어가 너무 좋으면 네. 내가 이 상황을, 이 관계를, 이것을 어떤 이 좋음이라는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좋음 그러면 좋음이 딱히 없어서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걸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뭐에 대해서 딱히 좋음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의 선상에 살면서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게 없어. 어떨 때는 이런 게 좋고 어떨 때는 저런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음을 고정화시켜서 얘기하면 항상 어딘가에 부딪히게 돼. 그 중용의 대학 중용 이렇게 네네. 할 때 고전에 중용에 보면 중용의 핵심 단어를 뽑으세요.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게 시중이라는 말이에요. 시중이요? 때 시에다가 가운데 네. 중자를 써요. 네. 시중.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중이란 단어는 수행하시는 분이 평생 갖고 다니는 단어잖아요. 그때에 가장 알맞은 행동. 때에 가장 알맞은 그때에 행동. 가장.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을 제가 시중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내 앞에 없죠. 네. 내가 강의를 잘 마쳤죠. 네. 내 앞에 좋은 풍경이 있죠. 네. 그다음에 맛있는 핫도그가 있잖아. 네. 맛있는 핫도그가 그 상황에서 네. 좋음이에요. 그 상황에선 그게 최고의 좋음이야. 음. 만끽하면 되지. 아, 만끽. 만끽해야지. 네. 좋잖아요. 에너지가 얻잖아. 힐링이 되고. 네. 그 네. 집에 가요. 그러면 또 내 생활이 있겠지. 아이들이 네. 있고. 그러면 또 그때 나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지. 아이들을 돌보고 네. 식사를 챙기고 뭐 이런 거.
그게 좋음인 거지.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고정화돼 있지 않으면 나 혼자 즐기는 시간도 좋은 거고 네. 또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치지고 볶고 노는 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혼자여서 좋고 즐거웠다. 네. 또 아이들과 함께여서 좋고 즐거웠다. 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시중이란 단어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하는 경우 엄청 많은 거 아세요? 반대로 하는 경우. 저는 엄마를 보면서 너무 반대 많이 보는데 어머니요? 엄마들. 네. 저는 아, 그냥 일반 학부모들, 엄마들. 학부모들 엄청 많이 보니까. 네. 이런 거.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오잖아요. 네. 만약에 중학생인데 수학을 100점 맞아왔어. 학력이 높아지면 100점 힘드니까. 네. 그럼 막 너무 칭찬해주고. 좋아요. 너무 우리 아들 좋아요. 막 최고, 우리 딸 최고, 막 엉덩이 네. 팡팡 막. 네. 뭐 먹고 싶니? 너 네. 뭐 갖고 싶니? 떡볶이 엄마. 아, 너 떡볶이로 안 돼. 100점이 무슨 떡볶이야. 안 돼. 돈가스. 아, 돈가스 아니야. 더 써봐. 네네. 아, 오늘은 한우 먹으러 가자. 뭐 이럴 정도로 네. 신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리적인 이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안 맞아. 왜냐하면 얘가 수학을 100점 맞아가지고 신나게 달려왔죠. 네. 얘의 자존감은 지금 꼭대기야. 올라가죠. 그러니까 누가 칭찬을 안 해줘도 자기 스스로가 너무 뿌듯해요. 네. 그러니 그 누구의 칭찬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야. 음. 근데 얘가 수학을 30점 받았어요. 집에도 빨리 안 들어올 거잖아. 네. 빙빙 돌죠. 네. 못 돌다가 들어가죠. 이제 요 시간이 넘어서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 네. 이제 그 시간은 넘기면 너무 혼나니까. 네. 그때 이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네. 애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보면 엄마는 알잖아요. 네. 아이고 저 녀석 성적이 잘 안 나왔구나. 네. 이럴 때 엄마가 출동해야 된다니까. 아. 왜? 그때는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요. 네. 그래서 그때 도와줘야 돼 엄마가. 어. 그래서 얘의 자존을 집에서 치유받고 가야 된다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러지 않았던 제 어, 모습이 어. 갑자기. 딱 오면 딱 떠오르네요. 얼굴이 그러면 아 내가 진짜 이제 여지까지 나 별로 안 필요했는데 지금 나 필요한 시간이네. 내가 제대로 출동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왜 수학 성적 잘 안 나왔어? 아유 공부가 다니 괜찮아 괜찮아. 다음 시험 또 뭐 있는데 너 돈도 없는데 하루 종일 어디 다녔어?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너 배고프지? 아이고 야 씻고 빨리빨리 씻고 나와. 그 씻을 동안 밥이 있어도 새로 밥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왜? 걔가 자존이 낮아 있으니까. 서로 밥하고 햄도 구워주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앉혀서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앉혀놓고 거봐 엄마 말 잘 들어야 되지. 엄마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니 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말 하지 않고 온전히 걔 마음이 돼서 자존 올려줘야 되니까 수고했다. 아이고 괜찮아. 밥 먹어 뜨뜻하게. 뭘 그거 갖고 그래 아들.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우리도 이렇게 뭐 뭉클한 게 있잖아요. 그 아이도 뭉클한 게 있지 않을까요? 왜 나는 분명히 혼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나처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 뭉클해요. 세상에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이외의 방법을 발견한 게 없어. 그게 뭐냐면 말로 해서 절대 상대방 변하지 않거든요. 감동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화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변화를 조작하진 않지만 이런 긍정의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좀 하는데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자식이든지 아니면 스스로일 수도 있어. 남편일 수도 있죠. 조직원일 수도 있죠. 상사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감동했을 때 변해요. 그 외엔 질이 없어요. 아무리 훈계, 교훈, 좋은 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맞게 해주는 이게 좋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도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일방적인 게 없다니까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이게 좋음이죠. 남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퇴직하고 왔을 때 더 잘해줘야지. 돈 잘 벌어올 때는 욕해도 네. 된다니까. 왜냐면 자존이 높아서 욕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근데 이제 실직을 하거나 이래 있으면 네. 잘 말해줘도 상처를 입기가 쉬워. 이게 좋은 말을 했었어도 여기서는 내가 정 같지 않아서 나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나를 또 더 아래로 봐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음이란 그때에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음이란 시중이다. 때에 맞는 그리고 상황에 맞게 네. 그렇게 대해주고 내가 행동하는 거 그리고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동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된장찌개 얘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애가 40점 맞아왔을 때
혼을 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배우네요. 때에 맞게 이제 저희 애가 혹시 수박을 40점 맞아 오더라도 그때 제 된장찌개와 햄을 꼭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게 좋은 부모인 거죠. 그렇죠.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힘을 주는 사람이죠. 관리자가 부모 아니에요. 관리자는 많아요. 돈 주면 관리자 많아요. 근데 부모는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관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매니저 뭐 하면서 부모도 매니저라고 하고 부모 매니저 헬리콥터 교육도 맘에나 뭐 얘기를 많이 누구를 하니까요. 위해서 하고 있나가 되게 중요하고 또 이런 시중의 좋음을 실천하려면 좀 이렇게 너무 편협되게 하면 안 돼.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공부가 공부죠. 봐요. 네. 지금 공부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도 또 공부해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삶이 다 공부겠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넓어져야지.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생각했던 사고가 넓어져야죠. 네. 그래야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도 성공한다. 또 어른이 자식 되어가는. 그렇죠. 자식이 좋아지고 자식이 좋아짐으로 해서 내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아, 좋은 또 시중이다. 자식에게 못했던 게 생각이 나니까 저도 또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좋은 것은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시중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이 메입니다. 네, 저도 뭔가 잘 못했을 때 그때 넓은 품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부모님 또는 어떤 관계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외로울 때 그때 나의 품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뚜기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오늘 저에게 이렇게 회개와 그게 참회의 좋은 시간을 주신 원뚜기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이제 저 외에 저보다 더 아름다운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분노의 참견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